안녕하십니까.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탕탕탕 총 쏘는 모습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방아쇠 수지라고 하면은 손가락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이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아쇠 수지가 뭔지에 대해서 구조적인 것부터 하나씩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려면 힘줄이라는 것의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힘줄은 뭐냐면 손쪽, 팔 쪽에는 이제 근육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근육이 쭉쭉쭉쭉 주행을 하면서 손가락 쪽으로 가면서는 힘줄이라는 조직으로 변해서 손끝에 붙어 있습니다. 특히나 손가락을 굽혀주는 근육들은 도르래라고 하는 막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요. 도르래가 있지 않으면 힘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낚싯줄을 하는데 낚싯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고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손가락에도 존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도르래, 다른 말로는 이제 활차라고 하는데, 그 활차 중에 하나가 잘 부어요. 그 활차가 붓게 되면 안쪽에 있는 힘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잘 되지 않으면서 딸깍딸깍거리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방아쇠 수지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일단 마찰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유발되고 좀 뻑뻑한 느낌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는 뭔가 움직임이 딸깍딸깍해져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굽혀서 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탕탕탕 움직이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다 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방아쇠 수지는 어떤 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주로 반복 사용이 많으신 분들한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반복 사용 중에서도 쥐는 동작이 많은 분들한테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방아쇠 수지가 발생하는 쪽이 굽힘근, 그러니까 우리 쥐는 동작을 하는 힘줄에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요리사분들이 있으시겠죠. 아니면은 쥐어서 뭐 라켓을 들고 흔드는 골프 선수라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핸들을 꽉 잡아야 되는 운전기사 분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가위질을 많이 사용하는 미용사 분들도 제 환자 중에는 굉장히 많이 이 방아쇠 수지로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우리 집에 계시는 주부분들. 그래서 방아쇠 수지는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유병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손 사용이 많은 가정주부들도 발생하기 쉽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아쇠 수지에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찰을 일으키는 느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통증이 유발돼요.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이렇게 간헐적인 통증이 유발되게 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되면은 딸깍딸깍 거리긴 하는데 반대손을 힘을 주지 않아도 혼자서 필 수는 있어요. 딸깍 딸깍 이렇게 필 수 있는 정도는 2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3단계가 되면 이게 더 심해져서 이 손으로는 필 수가 없고 반대손으로 이용을 해야 툭 펴질 수 있는 단계, 이게 바로 3단계가 되겠고요. 4단계가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1단계 가벼운 통증부터 4단계 완전히 잠기는 단계까지 점점 진행이 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방아쇠 수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아쇠 수지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먼저 떠올리게 되실 것이 바로 수술적인 요법이 있겠습니다. 수술적인 요법은 두꺼워진 도르래를 꺼내가지고 일부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 일부를 살을 절개를 하고 활차 도르래를 꺼내서 거기 일부를 잘라내고 다시 봉합을 하게 되면 두꺼워진 그 도르래가 힘줄의 움직임을 막고 있었는데 그게 덜해지기 때문에 힘줄의 움직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하면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은 일단 일상생활 한 일주일 정도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개를 해놓고 다시 봉합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조직이 유착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힘줄의 움직임을 막아가지고 방아쇠 수지가 또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수술적인 요법을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원래 시행하라고 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요법 먼저 해보고 도저히 되지 않을 때 수술적인 요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병원에 가면 수술하기 전에 주사를 맞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이 힘줄에 염증이 있고 그리고 활차, 두꺼워진 인대에도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뻑뻑해지는 거라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되면 부종이 생긴 조직들의 부종을 가라앉히고 염증 반응을 확 가라앉히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자주 맞게 되면 오히려 힘줄이 약해지고 힘줄의 파열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가 위축되거나 변색되는 부작용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자주 맞으시면 안 된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또한 활차가 도르래가 많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터주는 좋은 시술을 시행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도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는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없는 더 좋은 치료 방법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이 바로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입니다. 초음파로 보면서 이제 도침술을 시행을 하는 것이죠. 도침은 원리가 침이 굉장히 좀 두껍고 끝이 날카롭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치료의 효과가 보다 유착을 방리하는 것이 바로 치료 효과다. 활차가 도르래가 두꺼워져 있는 것이 바로 유착이거든요. 두꺼워져서 힘줄을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유착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도침으로 들어가서 긁어내게 되면은 그 유착을 방리시켜 주기 때문에 힘줄의 움직임이 당연히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겉에서만 보고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초음파로 관찰을 하면서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특정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침끝이 어디로 주행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유착 부위를 정확하게 방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 기존의 치료보다 어떤 것들이 좋냐면요,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굳어진 유착 부위를 직접 방리시키기 때문에 우리 주사적인 요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 손상시키면 안 되는 부위를 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우리 수술적인 요법에 비해서는요, 당연히 흉터를 남기지가 않고 통증도 적고 시술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시행이 가능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우리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적고 치료 효과는 또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 이 방아쇠 수지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음파 프로브를 이렇게 대가지고요, 아래다가 도침을 이용해서 쭉 들어가게 되면 병변 부위에 도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큰 이렇게 그 힘줄이 아래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에 이렇게 잡고 있는 도르래가 검정색 영역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거기를 도침으로 직접 방리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관찰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 조직에 어떤 식으로 도침술이 작용을 하는지, 혹시 중요한 구조물들은 건드리지 않는지,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도 도침술은 방아쇠 수지의 활차의 발생을 유착을 방리시켜 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에 대한 손상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치료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도 보시면요, 우리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다 더 정밀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죠. 초음파 프로브를 대놓고 활차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을 도침으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이제 방리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면 이 검정색 영역이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 있는데 도침술을 시행을 하고 나면은 검정색 영역이 좀 얇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정색 영역이 바로 그 활차거든요. 도르래로 되어 있는 인대 조직인데 그것을 도침으로 방리를 시켰더니 유착된 부분이 풀어지면서 조금 더 얇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힘줄이 더 움직이기가 편해지겠죠. 특히 이 연구에서는요, 초음파로 보면서 도침술을 시행을 했을 때 100% 효과를 보았다고 하거든요. 저도 임상에서 시행을 해보면 대부분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세요. 딸깍 움직이지 않고 아니면 잠겨 있던 그 손가락이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을 시행을 하고 나면은 바로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 방아쇠 수지에 시행을 해봤더니 100% 효과를 보았다. 물론 뭐 41 케이스에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은 실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의 영상입니다.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을 시행을 했더니 아래쪽에 큰 힘줄이 지나고 위에 이 검은 영역이 굉장히 좀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도르래의 영역이 많이 두꺼워져 가지고 힘줄의 움직임을 좀 심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딸깍딸깍 굉장히 힘든 정도 3단계의 방아쇠 수지를 가지고 내원을 하셨는데요. 도침술을 한 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생활하시면서 다시 좀 재발돼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총 5회 동안 시술을 시행했고 5회 이후에는 완전히 좋아지셔서 치료를 종료했던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서두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설명하면서 더 좋은 시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사실 말씀을 드린 거냐면요, 다음 연구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그리고 도침술을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 연구예요. 도침술을 시행을 했을 때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시행을 했을 때 우리 환자분들을 두 군으로 나눠 가지고 치료 효과의 평가를 1년 이후에 진행을 해봤더니 도침술을 시행한 군에서는 46명 중에 44명이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침술을 시행한 군에서는 유지가 되었는데, 스테로이드를 시행한 군에서는 47명 중에 12명만 효과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는 뭐 도침술과 스테로이드 시술이 비슷할 수가 있지만 1년 이후에 장기적인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도침술이 스테로이드 주사보다 훨씬 더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술이다 보니까 완전히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한다는 좀 한계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도침술은 이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박리시키는 시술이다 보니까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을 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 마지막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연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타 연구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효과를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도,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 방아쇠 수지에 대한 그 임상 연구들을 15개를 다 모아가지고 그 효과를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요걸 이제 메타 연구라고 하는데, 효과를 분석을 해보았더니 일반적인 치료, 수술적인 요법, 약을 먹는 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거, 이런 것에 비해서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증에 대해서도 개선 효과를 보였고, 방아쇠 수지의 따깍거림과 같은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데 더 도움을 주었고, 부작용을 방지해 주는 거, 재발률을 방지해 주는 거, 그리고 합병증을 억제해 주는 거, 이러한 측면에서 모두 다 일반적인 치료보다 효과가 좋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 특히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방아쇠 수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할 때는 굉장히 통증도 있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저항이 있으면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감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예전에는 수술적인 요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술적인 요법 했을 때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이제 불편감이나 부작용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요새는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보다 부작용도 적고 치료 효과는 또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치료가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